평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3월 8일 혁명절에 세움하여 당신께서 나와 전체 수리아 인민에게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께서 축전에서 수리아 인민에게 지질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면서 나는 친선적인 두 나라 인민이 더욱 강해지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가 호상리익에 부합되게 계속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친근한 귀국에 보다 큰 진보와 발전,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20년 3월 10일 디마스크.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쿠웨이트 국가추장이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각하께서 진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쿠웨이트 국가 국경절에 즈음하여 나와 쿠웨이트 인민에게 보내주신 축하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민족적 명절을 맞으며 친절한 감정을 표시해 주신 각하께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거대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쿠웨이트 국가 추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2020년 3월 5일 쿠웨이트. 주체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명길을 헤치시며 군마 행군대로를 이끄시고 백두 전구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를 따라 항일의 전구들을 편답하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역사를 온 넋으로 절감하며 우리 당이 그어준 혁명의 불변 침로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편답하고 있는 내각정치국과 내각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이 신사동 혁명전적지와 대옹단 혁명전적지를 참관했습니다. 신사동 혁명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대원들은 인민들에게 진어보의 사랑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반일투쟁을 힘있게 벌이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대옹단 혁명전적지에서 답사인군대원들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탁월한 지략과 연근술, 독창적인 유격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쥐락펴락하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전출위 인상을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그들은 대옹단 전투 지휘처를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 곳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원산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봄철 국토관리 청동 기간이 첫 사업으로서 여기 학천촌 재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학천촌은 군데군데 수많은 방의 토량이 쌓여서 공사량이 대단히 방대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20여일 기간에 그 토량을 100% 처리하고 4,000여 미터에 달하는 강바닥 파기와 옹벽 공사를 끝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천강 주변에는 나무 심기도 진행하고 제 방에는 잔디 조성도 해놓았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산림조성 계획도 전망성 있게 세우고 새로 건설되는 원산 온실 농장의 주변에 여러 수종의 나무들로 방풍림을 조성하는 사업도 다고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진행한 것은 기본 방풍림 조성과 이 건설장 현장에 대한 원림화 사업에 힘을 놓은 것입니다. 혼성림을 조성하면 방풍림에도 좋고 나무의 사lum률을 높이면서도 풍치를 한결도 덮을 수 있습니다. 북청다리의 폭을 확장할 목표를 세운 북청군에서는 세민트와 목재, 철근을 비롯한 자재 보장 사업을 앞세우고 공사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서 교각 확장과 보 확장 공사를 질적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토 공사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리원군에서도 성종다리 개건 보수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앞세우고 기계 수단들을 집중하는 한편 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때 해결해서 다리의 견고성과 평탄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낭랑구요 금대 협동농장에서는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중요하게 틀어지고 나가는 것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기들의 수리 정비와 함께 륜결 농기계들을 개조하고 실적에 맞게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동력수분무기는 길이 6m에 분사구 10개를 단 분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분사가 고루롭고 과학기술적 지표를 보장하고 노력도 절약되고 많은 양의 면적을 분사할 수 있어서 아주 실리가 큽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농기계를 더 보수 정비하고 새로운 농기계들을 더 만들어 영농작업에 적극 이용하려고 합니다. 강남군에서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 산림보호 사업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시기보다 온도가 높고 땅이 깊이 얼지 않은 데로부터 병해충 발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병해충 예찰 사업을 앞세우고 나무 그루스를 장악하는 데 기초해서 병해충 잡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나무에 비닐띠를 감아줘서 성충이가 한 마리도 오르지 못하게 하며 땅속이나 자풀, 가라니 속에 숨어있는 이런 성충이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1월에 이미 산림감독원들로 병해충 예찰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맞게 봄철 나무 심기를 진행하는데 67정보에 한해서 16만 2,500그루의 수정이 좋은 바늘인 나무와 늙은잎 나무들을 심고 여기에 대한 병해충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의 127개 나라와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피해가 이렇듯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 실태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무안에서 첫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감염증 피해가 3월에 들어서면서 현저히 억제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1월 말 첫 감염자가 발생해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던 바이러스 감염증이 3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대되어 전 유럽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12일에 종합된 세계적인 전염병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12일 현재 8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 있어 총 8만 813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나 3,176명으로 됐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2일 현재 감염자 수가 1만 75명, 사망자 수는 42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13일 현재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전날보다 110명이 더 늘어나 7,979명에 이르렀으며 6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 일본에서는 12일 현재 감염자가 1,386명으로 증가했고 그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2일 비루스 감염자가 1523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4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감염자 수가 3만 명 개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2일 하루 동안 2249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진돼서 총 15,113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189명이 추가돼서 1,01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에스파냐, 프랑스, 도이칠란드, 단마르크,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디아, 윈남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비루스 감염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 가봉, 쿠바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3만 4,540명, 사망자 수는 4,97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그에 따르는 행동을 취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대유행병의 선언이 국가들과 사람들이 단합해서 책임을 다하고 연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10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 방역 사업과 관련한 중앙지도조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허북성과 무안시가 방역 사업을 현식이 가장 첫째 가는 사업,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질 때 대한 문제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보급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힘을 넣음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원할 때 대한 문제, 지역 사회와 중요 장소들에 대한 관리 통제를 잘할 때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됐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비루스 감염증 피해가 확산되는 것으로 하여 유럽 나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에 대처한 방역 대책들을 세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도이칠란드, 에스파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벤스코, 체스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며 집체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이 날을 따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 원인은 많은 나라들에서 전염병 발생 초기 그것을 각성 있게 대하고 그에 맞는 방역 대책을 제때 세우지 못한 데 있으며 또 일부 나라에서는 경제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해당한 대책을 강경하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봉쇄적으로 막기 위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예견성 있게 대책을 세워서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